손흥민에게만 의존하는 팀이 아니라 다양한 선수가 참여하는 팀이 되기를 원한다. LAFC의 도스산토스 감독이 부임하면서 밝힌 올 시즌에 대한 포부입니다. 지난 시즌 경기당 한 골 이상의 페이스로 득점하던 월드클래스 공격수 손흥민을 잘 쓰려는 노력보다 미드필더를 비롯한 다른 선수들도 공격에 가담시켜서 골고루 득점을 하겠다는 황당한 생각이었는데요. 이 말이 무색하게도 도스산토스 감독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손흥민을 혹사시키면서 제대로 된 결과도 못 얻어내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베르너의 맞대결로 큰 화제가 됐던 지난 산호세전에서도 손흥민을 선발 풀타임으로 공격수로 썼다가 미드필더로 썼다가 만능 열쇠처럼 사용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런 모습 자체가 손흥민을 혹사시키면서 손흥민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모습입니다. 도스산토스 감독이 공개적인 발언과는 다르게 얼마나 손흥민을 혹사시키고 있는 건지 그 자세한 소식을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해발 2160m 고지대에서의 혈투 끝에 북중미 챔피언스컵 4강에 오른 손흥민은 불과 5일 만에 다시 선발로 출장하게 됐습니다. 5일 간격이면 프리미어리그 시절과 비교해서 딱히 강행군이라는 느낌이 들진 않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손흥민이 원정을 갔던 곳이 멕시코의 초고지대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토트넘 시절에는 기껏해야 영국 안에서 고도 차이 없이 몇 시간 비행만 했을 뿐이고 가까운 곳은 그냥 버스로 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MLS 진출 이후에는 툭하면 비행이고 이번에는 아예 높이 차이도 어마어마한 2160m 고지대까지 갔다 온 거예요. 오랜 기간 손흥민을 응원하는 입장에서도 처음 겪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고지대 원정이 주는 육체적인 부담이 상상 이상으로 엄청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직접 겪은 것은 아니고 LAFC와 크루스 아술의 2차전을 보면서 느낀 건데 확실히 볼 컨트롤이 어려워 보였습니다. 게다가 경기가 종료된 이후에 지친 손흥민이 숨을 몰아쉬는 장면도 포착되면서 고지대 원정이 정말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고지대 원정 경기 자체도 문제지만 경기 후의 회복도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스포츠 의학계에서 연구한 내용을 보니까 고지대 경기를 치른 후에 정상적인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통상 7일에서 10일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와, 정말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설명을 보니까 그럴 만한 일이긴 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2000m 이상의 고지대에서 경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심폐 기능이 저하된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쉽게 지치고 회복도 잘 안 된다고 합니다. 특히 손흥민은 후반 추가 시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미친 스프린트로 페널티킥까지 유도해내면서 말 그대로 온몸 바쳐 경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최소 일주일은 쉬어야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고지대에서 경기를 한 뒤에 다시 예전 같은 스프린트 능력을 회복하는 데에는 최소 일주일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산호세전 때 손흥민은 원래 능력의 80%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한 셈입니다. 그 중에서도 스프린트만 보면 원래 달리는 것보다 30% 이상 능력이 감소했을 거라고 추측되죠. 손흥민뿐만 아니라 크루스 아술 원정 경기 때 선발로 나왔던 선수들은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손흥민만 혹사라고 하냐면 요리스를 제외한 LAFC 필드 플레이어들 중에는 손흥민의 나이가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이 에이징 커브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건 오해하시면 안 되고 가장 나이가 많은 손흥민이 멕시코 원정에 이어서 이번 산호세전 때도 풀타임을 뛰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분명 스포츠 의학적으로 손흥민의 컨디션은 정상적으로 돌아오려면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최고의 장점으로 꼽히는 스피드는 평소 대비 30% 정도 느려진 상황에다가 지친 심폐 기능도 다 회복되지 않은 상황. 그런데 도스산토스 감독은 그런 손흥민을 선발 풀타임으로 기용한 것도 모자라서 경기 후반에는 아예 포지션을 바꿔버립니다. 처음에는 9번 스트라이커로 나섰던 손흥민이 에보비스의 투입 이후에 10번 공격형 미드필더로 자리를 바꾸기까지 했던 건데요. 고지대 원정으로 신체 컨디션이 정상이 아닌데 여기에 포지션 변경으로 머릿속까지 어지럽히는 최고의 판단을 내린 도스산토스 감독이었죠. 솔직히 욕해봤자 바뀌는 거 없는 감독, 욕을 굳이 찾아서 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큰 잘못을 했는데 못 본 척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네. 분명 손흥민에게만 의존하지 않는 팀을 만든다고 원래 손흥민 위주로 잘 돌아가던 LAFC의 공격을 다 뜯어고친 양반이 바로 도스산토스 감독입니다. 근데 뭐 그냥 말만 손흥민 의존 안 한다고 했지 실제로는 손흥민 없으면 제대로 경기도 못 치르고 손흥민을 공격수로 썼다가 미드필더로 썼다가 자기 마음대로 포지션까지 바꾸고 있어요. 이 정도로 손흥민 없이 경기를 못하면서 인터뷰에서 왜 쓸데없이 그런 말을 하나요? 그리고 잘 돌아가던 공격 전술을 왜 바꿔서 손흥민과 부안가의 골을 보기 힘들게 만드냐고요. 이렇게 도스산토스 감독이 손흥민을 혹사시키고 전술에 대해서 믿음을 전혀 주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정이 더더욱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손흥민은 챔피언스컵 4강에서 또 멕시코 원정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2160m보다 더 높은 2670m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챔피언스컵 준결승전 상대인 톨루카의 홈이 백두산 꼭대기와 비슷한 높이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LAFC의 경기 일정을 보면 4월 23일 콜로라도전, 4월 26일 미네소타전, 4월 30일 톨루카전, 5월 3일 샌디에고전, 그 다음 5월 7일 톨루카 원정입니다. 이 중에서 4월 23일 콜로라도전과 4월 30일 톨루카전은 LAFC 홈에서 치러지지만 다른 3경기는 전부 원정이죠. 그러면 손흥민은 고지대의 후유증에서 완벽히 회복되기도 전에 계속 비행기를 타고 미국 대륙을 돌아다녀야 합니다. 그러다가 또 2670m 초고지대에서 적응 훈련도 없이 선발로 풀타임을 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4일 만에 LAFC 홈에서 휴스턴을 상대로 리그 경기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더 혹사를 당하면 당했지 손흥민이 편하게 쉴 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럴수록 감독이 이 모든 일정을 계산하고 손흥민을 철저히 관리해줘야 하는데 도스산토스 감독한테는 그럴 능력이 없는 것 같죠. 왜 밴쿠버에서 1년 만에 잘렸겠습니까? 단순히 손흥민을 혹사시키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그냥 전술 자체가 너무 답답합니다. 실제 미국의 MLS 전문가 역시 도산토스 감독의 전술을 비판했습니다. 틸먼, 주니에르, 델가도의 미드필드 조합은 창의성 없는 최악의 조합이다. 그들은 LAFC의 공격수들을 전혀 뒷받침해주지 못한다. 이미 이 팀 중원진의 창의성 부족은 여러 번 지적되어 왔지만 여전히 변한 것이 없다. 특히 오늘 그게 완전히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러다가 후반에 한다는 결정이 손흥민을 10번 미드필더로 내린 것이다. 손흥민은 공격수로 가장 뛰어나며 계속 그 포지션에 있어야 한다. 도산토스 감독이 할 일은 그런 손흥민을 최대한 잘 받쳐주기 위해 서비스를 해줄 선수를 투입하는 것이다. 그런데 손흥민을 위해 더 나은 찬스를 만들 선수를 투입하는 게 아니라 손흥민을 미드필더로 내려버렸다. 슈팅으로 이어질 만한 패스를 한 번도 받지 못한 손흥민이 골을 넣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산호세전 공격이 답답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라면서 선발 명단부터 교체까지 모두 엉망이었고 도산토스 감독을 완전히 혹평한 겁니다. 결국 멕시코 원정에 이어서 또 풀타임을 소화하고도 득점 없이 패배를 당하는 최악의 결과가 나왔죠. 다가오는 목요일 콜로라도전 때라도 좀 달라질 걸 기대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차라리 이번에도 손흥민한테 휴식을 줘서 챔피언스컵 4강을 대비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